안녕하세요. 포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둥의 최적을 산출해주는 다이나모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먼저 우리는 이미 작성된 코드가 있기 때문에 상단 매니지에 다이나모 파일을 열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플레이어를 통해서 코드를 실행해 볼 겁니다.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코드가 위치되어 있는 경로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바탕 화면에 노사수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코드를 위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어를 실행해 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Add 폴더 눌러서 폴더를 추가해 줄 겁니다. 플러스 눌러서 폴더를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경로가 추가되는데요. OK 눌러주시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추가한 폴더를 선택해 줄 겁니다. 그러면 해당 폴더에 있는 다이나모 리스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다이나모 파일을 열지 않고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기둥을 선택해 볼 건데요. 아직은 코드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기둥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확인해 보면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볼 건데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객체의 아이디는 객체를 선택했을 때 상단 매니지에 ID 오브 셀렉션에서 볼 수 있는 이 객체 아이디가 그대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일람표에서도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최종 업데이트라고 해서 코드가 실행된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3시 56분 18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56분 18초에서 57분 11초로 업데이트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가장 중요한 콘크리트의 산출 값과 산출 시기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산출 값을 보시면 지오메트리가 가지고 있는 이 최적과 동일한 최적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산출식을 보시면 단면 곱하기 높이의 형식이니까 0.6 곱하기 0.6이 단면이 되는 거고요. 2.85가 높이가 돼서 산출식이 입력이 되는 거죠. 해당 기둥 타입을 보시면 600에 600짜리 기둥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면적인 0.6 곱하기 0.6을 한 단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최적을 구해 준 건데요. 이 높이 값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면도에서 각각의 레벨이 3m 간격으로 구성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기둥을 선택했을 때 높이가 2.85라고 기입이 됐었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해당 슬래브의 두께가 150이기 때문에 층고 3m에서 슬래브 두께 0.15를 제외하고 2.85가 입력이 된 거죠. 만약에 이 슬래브 두께를 200으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3m에서 0.2를 뺐으니까 2.8이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시 150짜리로 바꿔주고요. 다른 기둥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래쪽에 있는 기둥은 800에 800짜리 기둥이니까
0.8 곱하기 0.8 곱하기 높이인 2.85가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타입을 복제해서 한 번 더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1000에 1000짜리로 바꿔줄 거고요. 위스도 1m, 랭스도 1m로 바꿔주겠습니다. 타입 코멘츠도 1000에 1000으로 바꿔주고요. 기둥이 생성이 되었으면 다시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볼 겁니다. 지금 현재는 0.8에 0.8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1m 곱하기 1m가 아니라 랩이 산출이라고 기입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산출식이 생기게 된 이유는 기둥이 단순히 단면적 곱하기 높이를 한 형태가 아니라 상단에 이렇게 요철이 생겨서 랩이 산출이라고 하는 값을 반환하게 된 건데요. 다시 얼라인을 해서 기둥을 외곽 라인에 맞게 정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1m 곱하기 1m 곱하기 2.85가 산출식으로 작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수동 입력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이 수동 입력은 체크를 하게 되면 해당 객체를 제외하고 알고리즘이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의 산출값을 100이라고 입력해 주고요. 산출식에는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동 입력에 체크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기둥에도 똑같이 콘크리트의 산출값을 100으로 바꿔주고 산출식도 테스트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객체는 수동 입력에 체크를 하지 않을 건데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방금 입력했던 데이터가 사라지고 코드가 업데이트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기둥을 선택하면 수동 입력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아봤으니까 일람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 우클릭해서 일람표를 만들어 줄 거고요. 카테고리에서 스트럭처럴 칼럼을 선택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일람표의 이름은 콘크리트 최적 언더바 기둥으로 만들어 주고요. OK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필드에서는 가장 먼저 베이스 레벨 추가해 주시고요. 객체 아이디랑 객체 위치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추가해 주시고요. 콘크리트의 산출 값과 산출식도 추가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수동 입력과 최종 업데이트 기록도 추가해 줄 건데요. 이 상태에서 OK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열의 너비를 조절해서 보기 쉽게 만들어 주고요. 솔팅 앤 그룹핑에 가서 층별로 구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합계도 구해볼 건데요. 포매팅으로 이동해 주시고 콘크리트 산출값에 칼큘레이트 토탈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팅 앤 그룹핑에 가서 그랜드 토탈도 추가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각 층별 콘크리트 최적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산출값과 산출식이
작성이 잘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산출식에 입력된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수동 입력에 체크하고 입력한 데이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랩이 산출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선택하고 하이라이팅 모델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요철이 생겨서 랩이 산출이라고 하는 E형의 산출식을 반환했는데요. 다시 이 기둥을 이 슬래브의 끝에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이나모 플레이어를 켜고 플레이를 눌러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산출식이 작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일람표로 이동해 주시고요. 리스트를 보다 보시면 전부 다 사각형의 형식인데 가장 아래쪽에 파이R 제곱 형식의 산출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 하이라이팅 모델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원형 기둥이 작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기둥의 지름이 600mm니까 산출식을 보시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인 0.3에 제곱을 해주고 높이 값인 2.85를 곱한 산출식이 반환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산출값도 보시면 여기에는 최적이 동일하게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람표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수동 입력과 업데이트 시간도 확인해 볼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동 입력에 체크된 데이터만 이전 시간인 4시 1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최신 시간이 기록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수동 입력에 언체크해 주시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기존에 입력했던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없어지고 업데이트된 시간도 모두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작동법과 일람표까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코드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